20살의 나에게. 20살의 나야. 혹시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아도 좋아. 한 번만, 아주 잠깐만 과거의 내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봐.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절의 너와 마주하는 순간을 떠올려봐. 너는 지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겠지. 눈앞에 펼쳐진 길들이 모두 내 것이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믿고 있겠지.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야. 실제로 내 앞에는 수많은 길이 놓여 있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길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하지. 그 설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어쩐지 불안이 손끝에 남아있어.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안은 더 커져서 내 이불 속까지 파고들지.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남들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남의 시선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주 가면을 쓰지.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부모님 앞에서는 다 잘하고 있는 척,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척. 그 가면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정작 진짜 내 얼굴이 뭔지 헷갈릴 때도 있어. 그 가면을 벗을 용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할 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약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 다만 아직 서툰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세상이 무섭고 상처받는 게 두렵고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라도 너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지. 하지만 20살의 나야 하나만 기억해줘. 실패는 너를 망가뜨리지 않아. 실패는 너의 다음 발걸음을 만들 뿐이야. 시험에 떨어지는 것, 면접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야. 넘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떼지 않으면 결국 아무 데도 가지 못해.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설지를 생각하는 거야. 무릎에 생긴 상처를 보며 아, 이렇게 넘어지는구나를 배우고 다음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지.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는데 그 사람의 눈길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가 있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사랑을 못 받나 싶어서 밤새 눈물을 흘릴 거야. 카페에 앉아 혼자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 시간들. 상대방의 메시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 감정들. 친구에게 같은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했던 그날들. 하지만 20살의 나야 사랑은 점수표가 아니야. 내가 100점을 주면 상대방도 100점을 돌려줘야 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사랑은 가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 사랑을 통해 너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되고 포기해야 할 때를 깨닫게 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지금 내가 하는 선택 중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그때라서 가능했던 선택으로 보일 거야. 밤새워 친구와 나눈 이야기, 무작정 떠났던 여행, 용기 내서 도전했던 동아리 활동, 서툴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돌아보면 너의 서툰 용기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남들보다 늦어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친구들은 벌써 취업했는데 너만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들 연애하는데 너만 혼자인 것 같고, 모두가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조바심이 나지.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남들 따라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하지만 20살의 나야 남들보다 흔들릴 때 그 순간들이 오히려 너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해. 하지만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방향을 틀고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의 이야기는 깊이가 달라. 그 깊이가 나중에 내 인생의 자산이 돼.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쉬어볼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모든 감정, 불안도, 설렘도, 두려움도, 기대도 전부 다 내 것이야. 그걸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20살의 내 마음이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야.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감정을 느끼고 지나가게 해줘. 감정은 파도 같아서 밀려왔다가도 반드시 빠져나가거든.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어떤 날은 큰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 그 모든 날들이 다 의미 있어.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 성장하지 않아도 너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야. 20살의 나야. 내가 가진 작은 불안과 작은 용기, 둘 다 소중하다. 불안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고 용기가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균형이 무너져. 불안만 있으면 움츠러들고 용기만 있으면 무모해지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기에 너는 신중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두려움이 내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고 새로운 도전이 겁나는 날들. 그럴 때는 이 편지를 떠올려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나 20살엔 그랬어. 누구나 흔들렸고, 누구나 두려웠고, 누구나 불안했어. 그 감정들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결국 괜찮아질 거야. 지금 당장은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너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다워질 거야. 그리고 훗날 돌아보면 이 흔들리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20살의 나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꿈꾸던 곳에 서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더 큰 너로 자라 있을 거야. 믿어줘. 30의 나에게. 30의 나야. 지금 이 편지를 들을 때 아마 어깨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겠지. 그 무게가 뭔지 너는 정확히 알고 있어. 무게의 정체는 돈일 수도 있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월세와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혹은 그 무게는 책임일 수도 있어. 직장에서의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이제 철이 들어야지,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라는 말들이 내 등을 짓누르고 있어. 아니면 사랑의 상처일 수도 있어. 헤어짐의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았거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가끔 불쑥 찾아와 내 하루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 혹은 아직도 사랑을 찾지 못해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 너는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어. 그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SNS 속 화려한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너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준. 성공해야 해, 안정돼야 해, 남들의 기준에 맞춰야 해라는 말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속삭여.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남들에 비하면 나는 어떤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소리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와. 회사 명함에 적힌 직함이 너인 것 같고, 통장 잔고의 숫자가 내 가치인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졌을 때만 너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아져. 하지만 서른의 나야 잠깐만 멈춰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진짜 뭘 원하는 걸까? 이 모든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한다고 말한 삶일까? 성공의 정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는 의미 없을 수도 있어.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삶이 성공일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평범한 저녁이 성공일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야. 남의 잣대에 맞춰진 성공은 결국 공허함만 남겨.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원하던 것을 다 이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건 내가 진짜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오직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 그 목소리가 내게 진짜 원하는 걸 말해줄 거야. 사랑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하고 싶어. 서른의 나야 사랑은 정확한 기술이 아니야. 매뉴얼대로 하면 성공하고 실수하면 실패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은 때로는 서투르고 때로는 얼어붙고 때로는 미숙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야. 서른이 되면 사랑도 계산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은 조건이 괜찮은가? 이 사람과의 미래는 안정적인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머리로 사랑을 재기 시작하지.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서른이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랑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퍼지는 따뜻함, 그런 것들 말이야.
서른에 하는 사랑이 20살의 사랑과 다른 건 당연해.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어.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 다투어도 괜찮고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애쓰는 마음이야. 그리고 서른의 나야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야. 사랑에서든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그때 그 상처를 감추려 하지 마. 괜찮아, 문제없어라고 억지로 웃지 마. 상처를 이야기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놔.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 나 지금 힘들어.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야. 진짜 용기는 강한 척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용기는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 나도 울 때가 있어. 나도 두려워라고 인정하는 순간 너는 비로소 진짜 강해질 수 있어. 혼자 끙끙 앓지 마. 혼자 견디는 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 진짜 어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 그리고 서른의 나야, 이제부터는 비교를 줄여라. 비교는 정말 너를 피곤하게 만들어. SNS를 열 때마다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되지.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들으면 내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결혼 사진을 보면 혼자인 내가 불쌍해 보이고 여행 사진을 보면 쉬지도 못하는 내 삶이 답답해 보여. 하지만 그건 그들의 삶 중 가장 빛나는 순간만 모아놓은 거야. 그들에게도 힘든 날이 있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고 눈물 흘리는 밤이 있어. 다만 그걸 SNS에 올리지 않을 뿐이지. 비교는 너의 길을 흐리게 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놓치게 만들어. 남들이 가는 길이 화려해 보여서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길을 잃어버려. 대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에 자주 감사해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을 만들어. 감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삶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만보다 만족이 커지고 절망보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 직업이나 성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물론 일은 중요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사회적 성취도 의미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뭘까? 회사에서 받은 포상장일까? 아니면 친구와 밤새 나눈 진솔한 대화일까? 통장에 찍힌 숫자일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먹었던 저녁 식사일까? 승진 소식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던 그 평범한 길일까? 사람과의 관계,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들, 함께 나눈 식사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그 따뜻함이 쌓여서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되는 거야. 서른의 나야,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돼. 모두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지쳐 있어.
다만 멈출 용기가 없어서 계속 달리는 것뿐이야. 내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본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시간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쉬어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혀.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왜 달리는지조차 잊어버려. 때로는 숨을 고르고 옆을 바라보며 걷는 용기도 필요해.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을 보고 길가의 핀 꽃을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걷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해. 급하게 뛰어가다 스쳐 지나간 풍경보다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새긴 순간들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30의 나야,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 그 길 위에는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고 넘어지고 일어선 흔적이 있고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있어. 그 모든 게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계속 나아갈 거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30의 나야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40의 나에게. 40의 나야. 지금 너는 가끔 거울 속 얼굴을 보며 놀라지 않니?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 미간에 새겨진 깊은 선,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시간이 남긴 표정과 새긴 주름에 놀라기도 하지.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을 거야.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라고 말하면서 거울을 피하거나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되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돼.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라는 걸. 웃어서 생긴 주름, 걱정해서 생긴 주름, 화내고 울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주름들. 그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도야. 그 지도를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 40은 책임의 시기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가족을 돌보고 직장을 지키고 때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챙기는 중책까지 떠안아.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은 챙겼는지, 오늘 회의 자료는 제대로 준비됐는지, 부모님 병원 예약은 언제였는지, 집 대출금은 언제 나가는지. 머릿속이 끊임없이 돌아가지.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쉽게 잠들지 못해. 그러다 보면 정작 너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퇴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뒤로 밀어둔 결과야. 하지만 40의 나야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는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한다는 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어. 새벽에 일어나 출근길에 서둘러 준비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게 가족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돼. 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을 때 그들은 내 마음을 함께 먹는 거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열며 보여준 작은 웃음. 그 웃음 뒤에는 내가 만들어준 안전한 집이 있어. 내가 있어서 아이는 세상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괜찮다는 걸 알아. 직장에서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넨 커피 한 잔, 후배에게 나눠준 조언 한마디. 그 모든 작은 일들이 내 인생의 빛이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해. 내가 없었다면 그들의 하루는 조금 더 어두웠을 거야. 마흔의 나야,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 너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학원도 보내고 책도 사주고 최선을 다해. 하지만 가끔 아이의 눈을 보면 엄마, 나는 그냥 엄마랑 놀고 싶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 너는 완벽한 직원이 되려고 애쓰지. 실수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늦게까지 일해. 집에 가면 가족이 기다리는데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반복하지. 너는 완벽한 자식이 되려고 애쓰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늘 죄책감을 느껴. 전화 한 통 못 드린 날이면 마음이 무겁지. 하지만 완벽을 좇느라 정작 내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마.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직원도 완벽한 자식도 될 수 없어. 내가 피곤하면 쉬어도 돼. 쉬는 것도 일의 일부야. 쉬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고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쓰러지고 말아. 하루 저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괜찮아. 일상에 묻혀 무뎌졌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거야.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청소를 건너뛰어도 괜찮아. 세상은 내가 쉬었다고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내가 쉬지 않으면 너 자신이 무너져. 과거의 선택들 중엔 후회가 남을 것들도 있겠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다른 길을 걸었다면.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후회들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겠지.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기회를 놓쳐버린 것. 그 기억들이 가끔 내 마음을 짓누르지. 하지만 마흔의 나야, 후회는 교훈이지 형벌이 아니야. 후회를 끌어안고 평생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어. 대신 후회의 뿌리를 들여다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의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면 거기서 배움을 캐낼 수 있어. 아,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원했구나, 이런 게 두려웠구나를 알게 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내가 지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 후회에서 배우면 내 길은 더 단단해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돼. 그리고 마흔의 나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자주 말해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 이 세 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말들을 너무 아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 것,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준 것, 내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줘. 아이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줘. 혼내기만 하고 공부하라고만 하고 잔소리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 많지. 하지만 잠들기 전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을 거야. 부모님께 미안해요라고 말해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짜증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해요라고도 말해.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지금도 걱정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말들을 하기엔 너무 늦은 때란 없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말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못한 채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말하는 게 낫잖아. 마흔의 나야, 지금의 너는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도 돼. 너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몰아세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나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로 자신을 채찍질하지. 하지만 너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실수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너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 너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충분해라고 말해줘. 내가 행복해야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흔들려. 내가 웃어야 가족도 웃고 내가 평온해야 집안도 평온해져. 마흔의 나야, 너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이제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너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 마흔의 삶은 아직 한참 남았어. 천천히 내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로. 쉰의 나에게. 쉰의 나야. 이제 느리게 걷는 것의 미학을 알 때가 왔어. 예전엔 속도가 중요했지. 빨리 달려야 하고 빨리 이뤄야 하고 빨리 앞서 나가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천천히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빨리 걸을 때는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이야. 삶도 마찬가지야. 빨리 살 때는 놓쳤던 것들이 천천히 살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 가족의 표정 하나하나, 친구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소중함.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젊은 날엔 명함의 타이틀을 자랑했지.
저는 어느 회사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그 명함이 곧 내 정체성인 것처럼 느껴졌어. 사람들이 내 직함을 보고 감탄할 때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지. 명함에 적힌 글자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였는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 직함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내 옆에서 웃어주던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던 사람. 그들이 진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 거야. 오랜 친구와 나눈 소소한 농담. 그 농담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서로의 과거를 알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관계. 쉰이 되어서야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돼. 가끔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지. 바래진 사진들 속에서 젊은 날에 내가 웃고 있어. 처음엔 얼굴만 보이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해.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지는 순간들. 아, 그때 이랬지. 그날 날씨가 참 좋았는데 그 사람과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 사진 한 장이 한 시간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와.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보물이야. 돈으로 살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너를 지탱하는 힘이 돼. 쉰의 나야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바쁘게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그 시간에 내 속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는 거야. 너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솔직해.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도 스스로에게는 할 수 있어. 내 약점도 두려움도 후회도 꿈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 그 대화 속에서 너는 진짜 너를 만나게 돼. 포장되지 않은 가면을 쓰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너 말이야. 그리고 쉰의 나야, 이제는 용서를 배워라. 과거의 잘못들이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들이 가끔 밤잠을 설치게 하지. 그 잘못을 용서해줘.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너에겐 그게 전부였어. 그러니 그때의 너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도 용서해라. 오래 품고 있던 원망, 잊을 수 없는 배신, 아직도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너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게 되는 건 아니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야. 용서는 그저 내가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가지 않겠다는 선택이야. 용서를 통해 무게가 가벼워져.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야.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너 자신을 위한 선물이야. 용서하고 나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과거에 묶여있던 발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돼. 그리고 쉰의 나야 애써 유지해야 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아줘도 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제 역할을 다하고 끝나기도 해.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너도 힘들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해.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전 같지 않은 게 느껴지지. 그럴 땐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해. 미련을 남기지 말고 원망도 품지 말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줘. 그것이 너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불필요한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고 진짜 너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쉰이 되면 사람을 가려야 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맞아. 그리고 쉰의 나야 여행을 다시 시작해라.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아깝다는 핑계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여행을 미뤄왔지.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야.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 가까운 곳이라도 좋아. 낯선 길 위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일상에 묻혀 무뎌졌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낄 거야. 바람을 느껴봐. 얼굴을 스치는 바람, 머리카락을 흔드는 바람, 옷자락을 날리는 바람. 그 바람이 내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공기를 채워 넣어줄 거야. 냄새를 맡아봐. 바다 냄새, 숲 냄새, 낯선 음식 냄새, 오래된 골목 냄새. 그 냄새들이 내 기억을 자극하고 감정을 깨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설렘이 생기기도 해. 소리를 들어봐. 파도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낯선 언어로 나누는 대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귀를 열어주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시 깨닫게 해줘.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야. 여행은 내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켜. 고정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돼. 그 모든 것이 너를 다시 환기시킬 거야. 지쳐있던 마음이 활력을 되찾고 무뎌졌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잊고 있던 꿈이 다시 떠오를 거야. 쉰의 나야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내가 남긴 발자국을 바라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참 많은 발자국이 남아있어. 어떤 발자국은 깊고 어떤 발자국은 얕아. 어떤 곳에서는 비틀거렸고 어떤 곳에서는 힘차게 걸었지. 어떤 곳에서는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어. 그 발자국들을 보며 미소 지어라. 너는 정말 멀리 왔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상처받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남긴 그 발자국들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을지도 몰라. 내가 걸었던 길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걸 보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내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 힘을 얻었어. 그리고 앞으로의 걸음은 더 가벼워질 거야.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정리할 걸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면 돼. 무거운 짐은 이제 필요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발걸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 돼. 쉰의 나야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후반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 조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 깊이 느끼며 걸어가.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 쉰의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정말로. 예순의 나에게. 예순의 나야.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가 왔어. 그 생각이 처음엔 무겁게 다가오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지. 하지만 예순의 나야 초조함 대신 고요함을 선택해라. 남은 시간을 세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야. 오늘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것들을 천천히 깊이 느끼는 거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초조함으로 채울 것인가, 고요함으로 채울 것인가. 고요함을 선택하면 비로소 삶이 선물하는 것들이 보여. 서두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돼. 예순의 나야 거울을 보며 주름을 세지 마.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어. 눈가의 주름은 내가 평생 웃어온 증거야. 이마의 주름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온 흔적이야. 입가의 주름은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이 웃어온 기록이야. 그 주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 주름이 생기지 않아. 주름이 있다는 건 내가 열심히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야. 젊은 사람들의 매끈한 얼굴을 부러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은 아직 이야기가 씌어지지 않은 빈 책이야. 하지만 내 얼굴은 이미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야.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품어라. 너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어. 더 증명할 필요도 더 성취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살아온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야. 평생을 채우려고 살았어. 지식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더 많이를 외치며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비워야 할 때야.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지 마. 이미 내 안에는 충분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무겁게 느껴질 정도야. 이제는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집착 내려놓아라. 이건 꼭 이루어야 해, 이건 꼭 가져야 해라는 생각들.
그것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봐.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원망과 미움도 내려놓아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걸 계속 안고 가면 무거워. 이제는 놓아줄 때야.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와 후회도 내려놓아라.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생각들이 너를 과거에 붙들어 두고 있어.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바꿀 수 없어. 그러니 그냥 놓아주는 거야. 물건도 내려놓아라.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것들. 하나씩 정리해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줘.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져.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줄어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 불필요한 것들로 가려져 있던 진짜 보물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예순의 나야 손주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지. 아무 걱정 없이 까르르 웃는 그 소리가 내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내주지. 그 순간들을 충분히 즐겨라. 손주가 내 손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껴봐. 작은 발로 뛰어오는 모습, 서툰 말로 하는 이야기, 천진난만한 표정. 그 모든 게 내 삶의 축복이야. 손주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놀아줘. 그 시간들이 손주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훗날 그들이 힘들 때 위로가 될 거야.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지 하고 떠올리며 힘을 얻을 거야.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할 때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도 챙겨야 해. 함께 놀아주되 내가 힘들면 쉬어야 해.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 쓰러지면 안 돼. 예순의 나야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이미 배웠을 거야. 젊었을 때는 큰 것들만 기쁨이라고 생각했어. 승진, 성공,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기쁨은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 좋아하는 반찬이 식탁에 오른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정원에 핀 꽃 한 송이, 길에서 만난 고양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의 따뜻함, 마트에서 맛있는 과일을 샀을 때의 기쁨.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라는 걸. 그리고 예순의 나야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밤에 자주 깨고 이곳저곳이 쑤시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세월이 흐르면 몸도 늙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 작은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꾸준히 챙겨라. 약을 제때 먹고 병원 검진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해. 무리하지는 않되 움직이는 걸 멈추지는 마.
매일 조금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건강을 지켜줘.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허비하지는 마. 이 통증은 큰 병이 아닐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오늘을 낭비하지 마. 건강을 챙기되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마.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순의 나야, 내 이야기를 남겨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배운 교훈들. 그것들을 기록해둬. 편지로 써도 좋고, 노트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좋아. 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하다고라고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해.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어. 전쟁을 겪었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이야기가 가치 있어.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줘.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단다. 할아버지 시절에는 이랬단다라고 말해줘. 그들이 지금은 별로 관심 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뿌리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힘이 될 거야.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야. 우리 할머니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겨내셨어. 우리 할아버지도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셨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을 거야. 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그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야.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유산이지. 예순의 나야, 내가 남긴 것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갈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아.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 그분은 늘 웃으셨어. 그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어. 그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 이런 기억들이 남는 거야. 내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했어.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것,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나눠준 것, 슬퍼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 것,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한 것. 그 모든 작은 친절들이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어.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내가 시작한 선한 영향력은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퍼져나갈 거야.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삶은 의미 있었어. 내가 존재했기에 세상은 조금 더 나아졌어. 내가 있어서 누군가는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누군가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었어. 예순의 나야, 이제 편안히 쉬어도 돼.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살았어. 남은 시간을 고요히, 감사히, 따뜻하게 보내라. 너는 정말 잘 살았어.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나야.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무수한 시간의 층이 쌓여 있다는 걸 느껴. 20살의 설렘과 불안, 30의 고민과 책임, 40의 무게와 성찰, 50의 지혜와 여유, 60의 고요함과 감사.
그 모든 시간들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기쁨도 내 일부야. 환하게 웃었던 순간들,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들, 행복에 겨워 눈물 흘렸던 순간들. 그 기쁨들이 내 영혼을 빛나게 했어. 슬픔도 내 일부야. 울었던 밤들, 가슴 아팠던 이별들,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 슬픔들이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후회도 내 일부야.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 용기 내지 못했던 순간들, 실수했던 기억들. 그 후회들이 너를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 감사도 내 일부야. 고마웠던 사람들, 축복받았던 순간들, 기적 같았던 일들. 그 감사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웠어.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너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불필요하지 않게 모두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 지금의 나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한 삶도 없어. 모두가 불완전하고 모두가 결핍을 안고 살아.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의 미덕이라는 걸 받아들여라. 완벽했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없었을 거야. 실수가 없었다면 성장할 기회도 없었을 거야. 상처가 없었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계속 배우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여라. 흠집투성이 너, 실수 많은 너, 때때로 흔들리는 너.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그게 바로 너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야.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라. 우리는 말을 아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알 거라고 믿어서 부끄러워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쌓여서 마음의 빚이 돼. 언젠가 말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말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혹은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때 말할 거라고 후회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전해라. 부모님께 전화해서 말해봐.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할 수도 있어. 쑥스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지 상상해봐. 배우자에게 말해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사랑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을 잊고 살게 되지. 하지만 그 말이 필요해. 사랑은 표현할 때 더 깊어지니까. 자식들에게 말해봐. 너희를 키우며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고마워.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있어서 더 행복했다는 걸 말해줘. 친구들에게 말해봐.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힘들 때 내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수록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 하지만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야 해.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기 내서 말해봐.
그때 미안했어. 지금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미루지 마. 사과는 언제 해도 의미 있어. 이 말들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야.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느낌. 그게 바로 표현의 힘이야. 지금의 나야 앞으로의 시간은 너의 선택으로 채워질 거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져. 작은 결심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 오늘부터 매일 산책을 하자, 오늘부터 일기를 쓰자,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작성하자. 이런 작은 결심들이 쌓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겠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같은 거창한 다짐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 오늘 한 가지를 약속해 볼래? 하루에 한 번 마음이 편안한 순간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거야. 아침에 눈을 뜰 때,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고마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잘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치유해줘. 우리는 남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잘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해. 하지만 너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줘야 해.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 지금의 나야 하나만 기억해줘.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싸워왔어. 살아온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 스스로와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 두려움과의 전쟁. 때로는 졌고 때로는 이겼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웠다는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어.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서툴렀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가족을, 친구를, 연인을, 때로는 낯선 사람까지도. 내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 내가 살아온 그 자체로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워. 그리고 이 편지를 듣는 당신.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 말이야. 당신의 삶에도 수많은 편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20살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30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40, 50, 60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지금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각각의 시기마다 당신이 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 위로받아야 할 순간들이 있어. 격려받아야 할 때가 있어. 언젠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말 한 줄이 당신의 밤을 비출 거야. 어둡고 외로운 밤,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등불이 되어줄 거야. 언젠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말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비출 거야. 앞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해줄 거야. 잠깐 여기서 함께 숨을 쉬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봐. 느껴지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자. 무거운 발걸음이어도 괜찮아. 느린 속도여도 괜찮아.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야. 넘어지면 일어서고 쉬고 싶으면 쉬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으면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거야. 그날 참 따뜻했었다. 훗날 오늘을 돌아봤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젠가 돌아봤을 때 그때도 나름 괜찮았어. 그날도 따뜻한 순간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이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닿기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외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희망차기를. 당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지금의 나야 당신이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정말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